자, 일단 MACD선과 시그널선을 이용한 멤버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서 MACD선이 이제 시그널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그리고 MACD선이 시그널선을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이렇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설정값은 12에 26의 값을 설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장기와 단기의 격차를 이용해서 단기값이 장기값을 돌파를 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잡고,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갔을 때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자리에서 익절 혹은 매도 포지션으로 스위칭 전략을 선택하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해외선물의 정석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 선물 보조 지표 중에 범용성이 가장 넓은 오실레이터 지표인 MACD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MA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동평균선이 기인한 지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의 장기와 단기의 격차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원리는 대략적으로 이렇고, 그럼 이 MACD 원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구성된 요소는 무엇이며 이 MACD를 매매해서 어떻게 접목을 해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MACD가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MACD가 이동평균선의 단기와 이제 장기의 격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이 단기와 장기의 격차를 활용해서 볼 수 있는 시그널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ACD 하나만 두고 보셔도 정말 디테일한 다양한 시그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MACD 웬만하면 꼭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겠죠. 자, 일단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MACD가 메타트레이더에서는 생각보다 불편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 시그널선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MACD 말고 마켓에서 MACD는 별도로 다운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일단 MACD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두 가지. 뭐 그 이외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 히스토그램, 막대를 이용한 방식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시그널선과 MACD선의 교차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결국에 이동평균선에서 파생된 지표다 보니까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의 원리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선 히스토그램을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매매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정말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히스토그램이 음수에서 이제 양수로 바뀌어 나오는 지점에서 매수 전략을 취해보는 거예요. 이 히스토그램이라는 원리 자체가 이동평균선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할수록 이 빨간 색깔 막대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가 많이 났다가 줄어들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진입해보는 방법인 거죠. 이 히스토그램 매매법도 비교적 잘 맞습니다. 굉장히 심플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매수 타점으로 교차되는 지점에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잡고 히스토그램이 쭉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익절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 자리가 뭐 별거 없어 보이지만 거의 한 20포인트 정도, 총 80틱 정도의 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토그램 매매법은 사실 히스토그램이 얼마나 올라갈지, 그리고 이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 상태가 유지가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히스토그램 매매법은 여러분들이 선절가와 익절가를 잡고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히스토그램 매매법은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히스토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시그널선과 MACD선의 교차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즉, 이 또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의 원리를 이용하는 만큼 스토캐스틱이나 다른 지표들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법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들어보셔도 생각보다 스토캐스틱과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진 않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그널선과 이 MAC선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의 원리만 잘 이해하신다고 하시면 이 MACD 매매법은 거의 마스터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MACD선과 시그널선을 이용한 매매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서 MACD선이 이제 시그널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그리고 MACD선이 시그널선을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이렇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설정값은 12에 26의 값을 설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장기와 단기의 격차를 이용해서 단기값이 장기값을 돌파를 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잡고,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갔을 때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자리에서 익절 혹은 매도 포지션으로 스위칭 전략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흔히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여기서 쭉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꺾이는 자리, 이 MACD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익절을 선택하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10에서 한 15포인트 정도의 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40틱에서 한 60틱 정도 우리가 챙겨갈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하락이 쭉 나오다가 다시 또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잠깐의 또 상승으로 대략적으로 15포인트 정도, 한 60틱 정도의 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시그널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자리에서 히스토그램이 양수로 돌아섰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는 좀 더 확실한 좀 타점이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히스토그램이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되는 자리, 이런 자리들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가짜 신호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보조 수단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시그널선의 골든 크로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 두 개를 우리가 접목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MACD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는 지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에 MACD 또한 이동평균선에 기인한 지표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단기 이동평균선의 역할을 대체하기도 해요, 이 시그널선과 MACD 선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지표에는 이동평균선을 뭐 예를 들어 60의 값을 설정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흘러갈 때 시그널선 또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서 이를 돌파하는 뭐 장대 양봉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시그널선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쭉 같이 지켜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MACD가 정말 범용성이 넓은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뭐 다른 주지표들과 같이 연계해서 봐도 굉장히 잘 맞고, 그리고 다른 보조지표들과 다르게 좀 상대적인 것보다 이동평균선에 기인해서 좀 더 객관적인 신뢰도를 좀 높였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MACD가 처음에는 이게 신호가 굉장히 많아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지표만큼이나 볼만한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MACD의 타점이. 여러분들이 MACD를 한번 설정해두고 과거의 차트를 좀 돌려보면서 이런 시그널선을 돌파했을 때 패턴들, 그리고 히스토그램이 음수일 때와 양수일 때 이런 가짜 패턴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신다면 MACD가 굉장히 잘 맞는 지표다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물론 여기서 보조지표라는 건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100% 이걸 무조건 활용하세요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오실레이터 지표들 대비해서 그나마 주지표처럼 쓸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는 MACD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의 정석이 항상 강조드리던 포인트 중 하나인데, 우리가 보조지표 그리고 차트를 너무 맹신하지 말자, 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차트를 보는 것만큼 시야가 보인다, 이 부분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조지표들은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항상 오실레이터 지표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제가 보조지표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 차트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MACD든 뭐 RSI든 스토캐스틱이든 어떤 지표든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고 나에게 맞는 타점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 지표가 나에겐 가장 잘 맞는 지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 혹은 해외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외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실 수가 있어요. 가이드 영상이 있습니다. 자,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으로는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으로는 15,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메타트레이더 5라는 플랫폼이에요. 메타트레이더 5는 글로벌 18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HTS, MTS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이 메타트레이더를 사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선물의 정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